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게임 대략 끝나가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직 2개월을 집행 정지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 부분에 매우 주목을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2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그 다음에 보좌관 회의, 흔히 수보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이 추윤 사태에 대해서 첫 사과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사과의 의미보다는 자,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식 또는 추미애 장관식 표현으로 하면 검찰개혁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 현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입에 오르내릴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때 잘못 짚었다,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다, 이걸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월 7일 이후에 실제 강행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강행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징계에 대해서 철퇴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결국은 제 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과를 부각시키면, 사과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요, 국민소통수석의 휴대전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후에 2시 15분쯤에 340자 분량의 입장문을,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 자, 우선 이거를 해석하자면, 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거는 의례적인 얘기고요. 의례적인 얘기. 존중 안 하면 이제 이게 기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삼권 분립을 망가지게 만들었다, 삼권 분립을 무시했다, 이거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훼손이죠.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 취임 선서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립서비스 계열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는 나는 빠져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 추미애 장관 탓입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나중에 그냥 아무 재량권 없는 그 집행만 했다가 내가 괜히 덤터기 쓰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아주 치밀하진 못했을지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법무부가 굉장히 여러 차례 조율을 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하지 않았다면 바보죠. 이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권의 명운을 건, 대통령이 이렇게 막 사과까지 몇 번 하고 이럴 상황까지 가는 그런 아이템 아닙니까? 그것을 조율도 안 하고서 정직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아마 드러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란 표현을 썼다는 거는 이건 추미애 장관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인사권은 궁극적인 인사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중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 또한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있고 자기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만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12월 7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례적인 사과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죠. 그 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앞에 부분,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
이거는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판사 문건이라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을 징계 사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지금 법무부의 소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본안소송에서 다퉈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엄청난 논란이나 사찰이 된다고 규정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없어서, 사찰한다는 논란은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것이지 실제 법원에 의해서도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곧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그 사찰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뒤끝 장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후속 부분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관계, 이건 뭐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인데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아까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앞에 사과와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과는 일단 전략상 후퇴를 해야 되겠죠. 전략상 후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이러면 일단 국면이 사과 국면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후속 공격 국면으로 바뀝니다. 그 후속 공격을 위한 그걸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립서비스인데 어쨌든 간에 전략상 후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거는 뭐 조금 이따 드러날 겁니다. 며칠만 있으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후퇴, 그리고 앞으로 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 첫 번째, 오늘 뭐 저는 사실은 이 정직 2개월을 집행정지하라 이런 결정이 나올 때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가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써 그 보도를 하더군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빠르면 다음 주 초, 안 되면 뭐 원포인트 개각으로라도 추미애 장관을 빨리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빨리 바꿔버리고 조기 사표 수리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건 곧 후속 장관을 원포인트라도 빨리 임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 소명철 민주당 의원 뭐 얘기도 나오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봐서는 파출소 지나가자 경찰서 나오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지능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정권 사람들이 이제 검사 출신들을 워낙 싫어하니까 소병철 의원, 아무리 자기 편이지만 소병철 의원을 법무장관에 기용을 할까? 이거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범계 의원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 이용구 신임 차관을 뭐 승진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운전기사 폭행 사건 때문에 제 코가 석자라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하면 저는 뭐 제3의 카드가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면을 조기 전환하는 방법,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국면을 바꾸는 것 외에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카드로서는 여전히 이거는 부실한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후임 장관이 가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카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자, 법원에서 뭐 징계 절차를 문제 삼았으니까 징계 절차에 대한 합법성을 갖춰서 징계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징계 절차만 문제다 이랬을 경우지 징계 사유도 지금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징계 사유도 새로 합법적으로 뭔가 징계 사유를 꺼내들어야 되는데 꺼내들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1월 10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월 10일 출범 목표로 하는 것, 1월 10일 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공수처장 지금 뽑지도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12월 28일 날 뭐 추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그날도 뭐 추천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0일은 벌써 물 건너갔고, 여하튼 여권으로선 가능한 한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공수처에서는 일단 뭐 범죄 정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정보가 수집되면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야, 그거 가져와 라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뭉개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기에 출범시켜서 검찰을 견제한다. 이건 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데, 새로 뽑힐 공수처장이 글쎄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 이 사람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전현정 변호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두 사람 추천해서 그 중에 하나 문 대통령이 고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으니까 아마 뭐 둘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검찰을 옥죄할 수 있는 카드가 뭐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실효적으로 옥죄할 수 있느냐는 건 그건 또 추가로 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런 카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새롭게 진척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아예 더 바꿔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 이걸 지금 연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는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장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정직 2개월을 법원이 뒤집은 부분에 관해서 뭐 사법 쿠데타니, 뭐 일개 재판부의 대통령 흔들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민주당이 권력기관 TF를 갑자기 또 구성한다. 이 뒤늦게, 가로늦게 권력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후속 카드, 검찰한테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 다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거에 대한 지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거를 이제 제도화한다는 거지. 이제 윤석열 공격이 뭐 직무정지로도 실패하고 정직으로도 실패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아예 제도를, 입법권은 자기네들이 뭐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입법을 해서, 그래서 검찰을 수사권을 아예 빼앗겠다, 이런 의미죠. 수사 아무것도 못하게. 이것도 일종의 보복 조치죠. 근데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서 내기에는 실패했으니까 검찰 전체를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자기네들이 추진하면 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일반 여론의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레임덕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각이나 아니면 청와대 개편, 뭐 이게 벌써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미애 장관 사표 조기수리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게 뭐 국면을 전환하는 거는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다.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 카드는 뭐냐? 탄핵입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탄핵 부분은 뭐 가능하죠.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역풍 때문에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한 1년 4개월 정도 남은 그 기간, 대선까지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레임덕이 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레임덕 방지 카드의 일환으로 꺼내들 수 있는 건데, 역대 저희가 정치부 기자로서 오래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은 결국 레임덕을 재촉하고야 만다 하는 그 교훈, 이걸 문재인 대통령도 까맣게 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방안은,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무슨 그런 원한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수사하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 최선은 사실은 윤 총장과 함께 이 정권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건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존의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거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공존의 의미로, 그리고 공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결국 자기네들이 범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범죄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 이 총장님들 뭐 없는 범죄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검찰과의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 정권은 진영사고에 매몰돼 있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점점 더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무리수를 들다가 점점 더 레임덕의 늪에 깊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정치부 기자 경력으로 봤을 때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금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비수를 품고 뭔가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